집권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그래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심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실천하는 책임 정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지 않고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되었습니다. 국회법을 악용한 야당의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멍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은 오직 표를 의식해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들입니다. 국민들을 편가르고 사회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들 투성이입니다.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시장 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선전선 등을 위한 방송법 등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뒷전으로 밀어놓았다가 야당이 되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입니다. 마치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흡사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민생 경제 살리는 법안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전히 산적한 민생 법안들이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국가재정 법안이 발목 잡기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법안 중에 하나이고 그뿐 아니라 실거주 의무 폐지,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담은 법안 역시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대전환의 시대에 낡은 시스템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3대 구조개혁, 노동연금 교육개혁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 비호 아래 강성 귀족노조의 불법과 전횡이 도를 넘었습니다. 불법 집단이 된 슈퍼갑질 노조를 바로잡아야 하고 구시대적 노동제도 역시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 시기에 세대 착취로까지 치부되는 국민연금 개혁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지우는 연금 제도를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책임 방기일 뿐입니다.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는 낡은 교육 시스템도 미래를 막는 걸림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획일적인 입시 제도와 방만한 교육 재정에 대한 손질도 시급합니다. 우리 경제가 주저앉느냐, 재도약하느냐를 가릴 분수령인 3대 개혁은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더미래 소속 의원 수십 명이 베트남으로 외유를 떠났는데 국회가 하루라도 휴회하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헌정사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강행했던 민주당이었지만 알고 보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오남용한 특혜와 반칙이었습니다. 당의 미래를 위해 치열한 토론을 하다 왔다는 해명과는 다르게 유명 여행지를 단체로 관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롱베이로 가는 단체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보이는 의원들의 사진은 영락없는 관광객의 상기된 표정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광 워크숍의 결과로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국회 내에 좋은 회의실을 내버려 두고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한 워크숍의 결론이 부정부패 방탄유지라니 형식도 내용도 모두 빵점인 워크숍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측근들을 진정성 있게 인간성을 길러주십시오. 이재명 대표의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가 극단 선택을 하면서 남긴 유서에는 불리한 상황에서 측근들을 버리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하의 잘못에 대하여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거꾸로 자신의 책임에 속하는 사항에까지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니 장수로서의 자격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자신을 도왔던 측근에 대한 비보가 전해지는 가운데도 이재명 대표는 현장 최고위 한다면서 경기도를 찾아서 되레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합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총 자산이 277조이고 미국 내 자산 순위 16위인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산했습니다.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시작된 세계 금융 위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SVB 파산은 국내 은행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SVB 파산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막대한 예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가운데서도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과 테크 산업의 불황이 겹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테크 산업의 불황으로 주요 고객들인 벤처 캐피탈과 테크 기업이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했고 SVB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뱅크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 은행들도 지금 예금은 많이 들어와 있고 부동산 대출 규모가 엄청나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주가 하락이나 환율 상승 등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 경제 불안으로 쉽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은행들이 지난해의 엄청난 흑자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결코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SVB 사태의 여파를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금융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과 모니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16,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관계 현안들을 여러 가지를 해결하고 돌아오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이 일본 방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외통위 전체 회의를 소집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안은 한일 청구권 협정과 대법원 판결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이 방식은 과거 민주당 내에서도 구상되고 제안된 바가 있던 방안입니다. 그리고 이 방안은 정부의 이야기대로 해결의 시작일 뿐 결코 종착역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조치도 얻어낼 계획입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수록 일본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중대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상임위 전체 회의에 양금덕 할머니까지 모셔와서 정쟁을 일으키고 정부의 방침을
비방할 그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보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외통위를 소집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흠집을 내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진정한 국익이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한일 관계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심사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지사 시절의 비서실장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측근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간성은 사실 대선 과정에서 공개되었던 형수님과 형님에게 쌍욕을 하는 음성 파일을 들어보면 대강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인간성이 어떻길래 이재명 대표를 모셨던 분들이 그 인간성을 걱정하면서 절명하셨을까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따름입니다. 유동규 씨의 말을 조금씩 곱씹어 보면 그런 과정이 짐작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인간성을 회복해 달라는 자신의 이 비서실장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이재명 대표는 부디 인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 됨됨이의 문제에서 형사처벌을 둘러싼 자신의 형사처벌 면책을 위한 지금까지 행동에서 측근의 이 사망이 거듭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인간적으로 조금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를 탓하면서 검찰을 희생양으로 몰아가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께서 한국말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재명 족이라는 별도의 종족이 있으신 것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입니다. 부디 이재명 대표님은 인간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1야당 대표, 주변 인사들의 잇따른 죽음에 대해 국민적 걱정이 커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의 강령 전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 생명, 포용, 번영, 평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는커녕 여러 사람의 생명이 빛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마저 저버린 채 자기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파렴치한 정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자당의 현직 국회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까? 심지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인물이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사실에 당원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낀다. 이렇게 전직 의원이 호소했지만 이 대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제1야당의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면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정부를 끌어들여 무리수를 둔다는 데 있습니다. 꽉 막힌 대일관계 해법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정부의 노력마저도 철진한 친일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걸 보면 공익을 위한 정당이 아닌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위한 이익 집단이라는 표현이 민주당에겐 더 잘 어울릴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현재 민주당에겐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대장동 일당의 사익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따른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세계 시장으로 여파가 이어지진 않을지 전 세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부족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제1야당이 말로만 외치는 민생이 아니라 진짜 국민의 삶을 위한 정당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이제 그만 정치에서 내려오라는 간절한 외침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응답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시작으로 벌써 5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진행되어 온 이재명 수사 과정에서 빚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장례실 당일까지도 반일 반정부를 외쳤습니다. 도의적 책임을 져야 인간이고 사람. 이재명 방탄을 이어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 이런 내부의 기류를 직시하고 거취를 결단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첫 해 일본을 국빈 방문해 일본 국왕을 예방했고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 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했습니다. 당시 박지원 대통령 공보수석은 상대국이 쓰는 호칭 그대로 불러주는 게 외교 관계라면서 일왕 예방이 아닌 천왕 예방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또 국회에서 반일 선전 선동단을 띄운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당인지 반일 선동으로 이재명 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는 건지 박지원 전 대통령 공보수석 등은 답해주기 바랍니다. 시대착오적 아니면 말고식 친일 논쟁으로 위기를 피하려는 사람이나 정당은 국가 지도자나 공당이 될 수 없습니다.